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견우와 직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견우와 직녀. 글 박홍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어여쁜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는 마음씨도 곱고 영리했습니다. 공주는 또한 부지런하여 배를 즐겨 짰으며 솜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직녀, 곧 배 짜는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배틀에 앉아 고운 배를 짜고 있으면 어느새 임금님이 뒤로 살짝 다가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직녀가 짠 배는 튼튼하고 고와 매우 값지게 쓰였지요. 직녀는 시집갈 때가 되었습니다. 공주와 걸맞는 젊은이가 없을까? 하늘나라 임금님은 공주를 훌륭한 젊은이와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주의 나이가 차서 곧 시집을 보내야 하니 두루 살펴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보도록 하라. 신하들은 공주의 신랑감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모두 여기저기 다니며 훌륭한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별나라에서 견우라는 씩씩한 젊은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소를 좋아하여 늘 소를 몰고 놀았으므로 견우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견우를 본 하늘나라 임금님은 무척 마음에 들어 곧 그를 사위로 맞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견우와 직녀를 대궐에서 살게 했지요.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견우의 행동거지를 차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견우는 장가를 든 뒤에도 늘 소를 타고 대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꽃밭을 짓밟고 나뭇가지를 꺾는 등 아주 버릇없는 짓을 하곤 했기 때문이지요. 견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새 착하던 직녀도 견우를 따라 버릇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허, 큰일이로군.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날까지 버리겠는걸.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에게 일을 시켰지만 견우와 직녀는 소를 물며 놀기만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소등에 어서 올라타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알았어. 올라타리다. 이 모습을 본 임금님은 매우 화가 나서 호령을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듣거라. 너희 둘은 나쁜 버릇을 고치려 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둘 다 당장 대궐 바깥으로 나가 견우는 동쪽 하늘에서 직녀는 서쪽 하늘에서 서로 떨어져 살도록 하라.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었지만 임금님은 끝내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우는 동쪽 하늘로, 직녀는 서쪽 하늘로 먼 귀양살이를 떠났습니다. 울며 불며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본 임금님은 가엾게 여겨 1년에 단 하루, 음력 7월 초일의 날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은 허락했습니다. 귀양을 간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 동쪽과 서쪽 하늘만 바라보며 음력 7월 초일의 날이 어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몹시도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머나먼 동쪽과 서쪽 하늘에서 은하수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은하수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의 가슴은 무척 설레었습니다. 은하수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하수는 은빛으로 눈부시게 물결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하수에 다다른 견우와 직녀는 그만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하수는 쉽게 건너는 작은 강이 아니라 아주 너른 강이었고 다리도 나룻배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지? 강을 어떻게 건너지? 견우와 직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그리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즉 7월 칠성날에는 종일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났습니다. 땅 위에는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심한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흘리는 눈물이 큰 비가 되어 쏟아지니 이를 어떡하지요? 곰이 말했습니다. 피를 먹게 하려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말했습니다. 은하수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짐승들이라면 새들밖에 없어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은하수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새는 까치와 까마귀뿐입니다. 의논 끝에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까지 날아올라가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은하수의 다리는 나무나 돌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이 서로 몸을 이어 다리를 놓으면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를 밟고 건너는 것이지요. 하늘로 날아오른 까치와 까마귀들은 은하수 위에 나란히 줄지어 늘어선 다음 서로 앞에 있는 새의 꽁지를 주둥이로 물고 잇대어서 긴 다리를 놓았습니다. 은하수 양쪽에서 울고 있던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 한 발 한 발 서로 다가갔습니다. 새들아,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새들아. 까치와 까마귀들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머리털이 벗겨지는 아픔도 꾹 참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단 하루 동안만 만나고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우는 동쪽을 향해 떠났고 직녀는 서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뒤 까치와 까마귀들은 해마다 7월 칠성날이 되면 어김없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칠성날이 되면 억수로 내리던 비도 오지 않아 땅 위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비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 은하수에 놓인 다리를
오작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까마귀와 까치다리라는 뜻입니다. 7월 칠석이 지나면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털이 벗겨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의 오작교라는 다리를 놓으면 견우와 직녀가 그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를 밟고 건너서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는 데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